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드디어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유발 하라리 선생의 신작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 어제자로 한국에 출판이 되었고, 드디어 이제 이 3부작을 마무리하는 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 선생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 읽지 못했고, 초반부에 이 마르크스 주의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스캔을 떠서 인용구를 통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특이하게 또 동성애자인 동시에 어, 사피엔스, 또 호모데우스, 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런 3부작을 통해서 메가히트를 친 또 작가이자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작이고 제목은 넥서스입니다. 넥서스는 연결고리를 뜻하는 단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초반부에 보시면은 정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을 합니다. 또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유발 하리 선생은 결론을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은 전체주의적 영향이 더 커질 것이고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 네트워크의 한 단위이고 조직인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정보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발 하리는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한 건데, 우린 보통 정보를 어떤 현실의 재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다, 또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간단한 명제 안에는 각각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 즉 인포메이션은 어떤 현실을 재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유발 하리 선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보는 현실의 재현, 단순히 모방하는 게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단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보와 정보의 연결망, 즉 알고리즘이 네트워크라고 하고 있고, AI 시대는 이 정보 네트워크를 누가 독점하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라리 선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물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객관적 현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의식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 노트북, 책, 아니면 이런 볼펜, 이런 것처럼 인간이 의식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어떤 물질 덩어리를 객관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주관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감정 혹은 정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주관적 현실도 실제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유발 하라리 선생은 이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 이외에도 하나의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제3의 현실이 바로 처음에 다뤘던 이 정보와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빨간 글씨로 칠해놓은 상호 주관적인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국가, 화폐 가치, 화폐 단위, 윤리, 신, 경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게 사피엔스라는 책부터 말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실존합니까? 혹은 달러의 가치는 왜 지금 1,300원부터 1,500원까지 낙폭을 하고 있죠? 또 비트코인은 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음, 존재하는 것 같은데 또 물리적인 속성은 갖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다양한 선진국과 또 다양한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또 화폐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화폐 가치는 지금 달러 가치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입니다.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보라는 것은 상호주관적인 현실, 즉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흥미로웠고 또 이 상호 주관적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마르 어 하라리 선생이 "마르크스주의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인용하고 싶어서 스캔 떴는데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야기를 근본적인 권력 관계와 물질적 이해관계를 가리는 연막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항상 객관적인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이해관계를 감추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 1차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은 모두 종교, 민족, 자유주의 이상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있는 엘리트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밑에 보시는 대로 세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가지로 봐요.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의 착취 관계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권력 관계로 늘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근현대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유발 하라리 선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했다시피 이 상호 주관적 현실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정신적인 개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신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국가는 부자들의 도구다라고 말을 했고, 화폐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윤리성도 모두 다 강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강자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대와 상부 구조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토대와 상부 구조 이론. 이 토대, 이 밑바탕이 뭐냐면 경제적인 계급 관계, 즉 힘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자들, 생산 여기 밑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이 공장,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자본가, 요 사람, 자본가 계급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리는 더 중요한 상부에 있는 구조, 위에 있는 구조. 그게 뭐냐면 상호 주관적인 현실, 국가, 화폐 가치, 화폐 단위, 윤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류, 우리 종을 이해하는 단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배제했다고 마르크스주의가 틀렸다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음, 재밌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현실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점이 좀 신기했던 것 같고 상호 주관적 현실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많아지면 대한민국 사라져요. 그렇죠? 아무도 우리 원화 10,000원, 50,000원권을 아무도 안 쓰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 상호 주관적인 현실은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 상호 주관적 현실, 국가, 화폐, 윤리는 다 허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허구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허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AI는 이 상호 주관적인 현실 영역, 국가와 화폐와 가치, 윤리 이 영역을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에 독재자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또 예단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넥서스라고 하는 신작을 통해서 저는 AI가 왜 위험한지 알게 됐어요. 다른 영역, 객관적 현실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고 AI는 주관적인 현실도 침범하지 않아요. AI는 상호 주관적인 현실,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 화폐 가치와 윤리, 문화, 예술, 법, 이 모든 정신적인 영역 혹은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AI라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이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좀 와닿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읽고 또 리뷰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